2012년도 2회차 일반 기계기사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요. 오른쪽 그림처럼 V벨트 전동장치가 모터와 플랜지 커플링과 함께 나와 있어요. 요거 조금 여러분들 어렵다 기계 설계 기사에 조금 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저하고 뜯어 파헤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요거 뭘 묻고 있는지 동영상 먼저 보고 그림 보면서 함께 하나 뜯어 헤쳐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위한 그림입니다. 자, 요 그림 그대로 가지고 왔죠. 모터가 있어요. 이렇게 모터 있고, 자, 요거 전동기 모터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플랜지 커플링이 전동기 축과 풀리 축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죠. 플랜지 커플링.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세요. 플랜지 커플링은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고 두 개의 축을 볼트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는 단속이 안 됩니다. 운전 중에는 동력을 전달하거나 끊을 수가 없다. 그냥 운전이 되면 같이 동력이 전달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축의 다른 한쪽 끝에는 원동 풀리가,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종동 풀리가 있어요. 종동 풀리가. 이거 평벨트죠. 평벨트가 이렇게 원동에서 종동을 감고 있고요. 풀리를 전동기로부터 동력을 전달하는데 중간에 플랜지 커플링 있고, 커플링 반지 아니에요. 자, 플랜지 커플링 있고, 이렇게 해서 모터의 회전 동력을 이 축을 통해서 원동을 회전시키면서 종동이 따라서 벨트에 의해서 동력이 전달되는 동력 전달 장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원동으로부터 동력이 들어오게 되면 종동을 돌리면서 이게 어디론가 출력을 합니다. 출력. 어디론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축이 회전을 하죠. 동력도 출력이 되고, 그죠? 힘도 출력이 되고 동력도 출력이 됩니다. 자, 요 녀석 동영상 보고, 자, 보시면 모터가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러면 커플링을 통해서 원동 풀리를 돌리면서 벨트에 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종동이 딸려서 돌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모터의 동력을 출력을 시켜줍니다.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40kW. 자, 요거 40kW의 모터예요. 전달 동력 H. 1200rpm으로 회전수입니다. 회전수. 이 모터가 원동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원동의 회전수는 N은 N1이죠. 1200rpm입니다. 자, 1200rpm이면 이 모터는 6극 모터예요. 6극 모터. 6극 모터로 가면 모터가 내부에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코일이 이렇게 쭉 있고, 이 코일 외부에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어서 코일에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자기장에서 모터가 회전하죠. 그죠? 그런데 이 자석의 수가 4개인 것이 4극 4P였습니다. 6개인 것이 6극 6P쓰고 4극 모터 6극 모터랍니다. 자, 6극 모터가 1200rpm이에요. 슬립을 고려하지 않은 회전수가. 이렇게 전달하는 전동기가 플랜지 커플링을 통해서, 플랜지 커플링 여기 있죠. 그죠? 여기에 플랜지 커플링이 있습니다. 평벨트와 연결되어 있다. 원동 풀리가 여기 있고, 종동 풀리가 여기 있고, 그리고 평벨트가 여기 있습니다. 원동과 종동을 감아 돌고 있죠. 원동 풀리의 접촉각은 163도. 원동 풀리의 접촉각 이 부분. 자, 세타 1입니다. 벨트가 원동과 접촉을 시작을 해서 접촉이 끝나는 이 각도. 그리고 커플링 볼트의 허용 전달 능력이 20MPa. 커플링 볼트 여기 보시면 볼트가 몇 개 있어요. 여기 볼트 표시되어 있죠. DB는 볼트 센터 다이아메터입니다. 볼트가 위치한 직경이고요. 이 볼트의 허용 전달 능력 타우 B라 두겠습니다. 20MPa. 볼트 사이의 피치 원질은 80mm죠. 자, DB가 80mm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볼트 센터 다이아메터가 이렇게 있어요. 요게 DB가 됩니다. DB고요. 볼트 수 N입니다. 4개입니다. 볼트 4개가 박혔어요. 여기에 볼트 4개. 이럴 때 다음을 구하시오에서 4개의 소문제 있죠.
마지막 문제 불꽃처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트의 지름, 여기에 플랜지 커플링에 있는 볼트의 지름 D는 얼마인가? 자, D를 구하겠습니다. D1이라고 둬도 되고요. D로 둬도 됩니다. 볼트의 지름은 어디서부터 구하냐면 문제에서 이 모터에 대한 전달 동력 H와 회전수를 줬어요. 자, 회전수에서 가속도 W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토크를 뽑을 수가 있어요. 토크. 이 토크란 것은 뭡니까? 비틀림 모멘트예요. 비틀림 모멘트. 그러면 이 비틀림 모멘트에 의해서 직경을 구할 때, D를 구할 때 뭘 대입을 해요? 여기에 전단 능력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볼트의 직경을 구하는데 볼트의 허용 전단 능력 타우 B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크를 구하겠습니다. 토크 T는 전달 동력을 각속도로 나누면 되고요. 전달 동력 40kW죠. 곱하기 10의 3승을 해줘서 와트로 표현해주고 각속도 W는 60분의 2파이 N입니다. N의 회전수 1200rpm을 넣어줘요. 여기에 1200을 넣어주고 계산을 하게 되면 토크는 318.309 뉴턴미터로 나옵니다. 밀리미터 아니에요. 뉴턴미터로 나와서 이 비틀림 모멘트는 이 커플링 부분을 그려서 힘의 관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커플링이 있어요. 중간에 나눠져 있고 여기에 볼트가 4개가 있죠. 볼트가 4개가 있고 중심에 이렇게 축 중심이 있습니다. 토크가 회전하면 이 지점에 볼트에 가해지는 힘이 발생해요. 전단력이에요. 이거 전단력. 전단력이 발생하고 이 부분에 이 부분 자 이거 뭡니까 이거 볼트의 피치1 지름이죠. 그죠? 80mm죠. 자, 이 부분 반경 방향 R 방향으로 토크 작용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전단력 이 힘을 가지고 반경으로 돌리게 되면 토크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토크의 관계는 T는 P 곱하기 힘이죠. 그죠? 그리고 반경 R입니다. 자, 여기에서 R은 그림에 보시면 대문자 D죠. 그래서 대문자 R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볼트 몇 개예요? 볼트 4개가 견딥니다. 그래서 볼트의 전단력을 반경 방향으로 볼트 4개가 돌리게 되면 토크 발생하죠. 여기에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단력은 어떻게 되죠? 전단력 P는 전단 응력 곱하기 재료의 단면적이에요. 그러면 전단 응력 곱하기 4분의 파이 D1의 제곱, 볼트 골지름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갖고 와요. 타우 곱하기 4분의 파이 D1의 제곱 곱하기 반경은 2분의 D 곱하기 볼트의 개수 N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D를 뽑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토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D의 제곱을 빼겠습니다. 토크 들어가게 되면 요거 곱해지고 분자로 들어가죠. 8 토크 나누기 파이 그리고 직경 D는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수 N 그리고 전단 능력 들어갑니다. 제곱이기 때문에 날리고 루트 씌워줍니다. 값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8 곱하기 토크는 요거 그대로 올려주면서 미터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3승에서 밀리미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318.309 곱하기 10의 3승 해주시고 나누기 파이 그리고 볼트가 이렇게 원주처럼 박힌 피치1 지름은 80mm 80 곱하기 볼트 개수 4개죠. 그죠? 4개 곱하기 볼트의 전단 능력 20MPa 20 해주고요. 루트를 딱 씌워주면 값 나옵니다. 11.25mm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11.25mm 볼트의 지름을 토크로부터 구했고요. 토크에 대해서 개념적인 거 설명드렸습니다. 토크 개념 이거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 마찰 계수가 뮤가 0.2일 때 벨트의 긴장측 장력. 마찰 계수라고 하면 풀리와 벨트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맞닿죠, 그죠?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이 부분에 뭐가 발생합니까? 이 부분에 마찰 계수가 있어야 마찰력이 발생합니다. 마찰력. 마찰력에 의해서 회전을 합니다. 그죠? 마찰력에 의해서 이 풀리가 회전하기 때문에 마찰 계수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 벨트의 긴장측 장력. 오른쪽으로 회전했죠? 오른쪽으로 회전했습니다. 오른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원동이 종동을 잡아 당기는 이쪽에 긴장측 장력이 발생하고요. 원동이 종동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은 좀 느슨해져요. 이 부분은 이완측 장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동이 종동을 회전을 시킬 때는 이렇게 유효 장력으로 회전을 시켜요. 유효 장력은 이걸 가지고 동력 계산합니다. 따라서 2번 마찰 계수가 0.2일 때 벨트의 긴장측 장력 TT를 킬로뉴턴으로 구해보겠습니다. 2번 긴장측 장력 함께 구해보겠습니다. 자, 긴장측 장력을 구하는데 문제 보시면 접촉가 나와 있고요. 그죠? 원동풀이 접촉가 나와 있고, 그리고 쭉 보다 보면 마찰 계수 나와 있어요. 그럼 장력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장력비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뭐냐? 유효 장력 가지고, 유효 장력은 동력 나와 있죠. 따라서 구할 수 있어요. 유효 장력 곱하기 이 긴장측 장력은 이 유효 장력보다가 장력비를 장력비 마이너스 1로 나눠준 것만큼 큽니다. 요거 1 이상 나와요. 1 이상. 왜? 마이너스 1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효 장력에서 요 비율만큼 곱하게 되면 긴장측 장력이 나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이게 이완식 장력이면 이 부분 날리고 1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값을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여기서 유효 장력 구해야 되겠죠. 자, 유효 장력. 제가 앞에서 유효 장력은 이쪽으로 가해지는 힘입니다. 유효 장력 토크 기준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토크를 이미 풀었어요. 그죠? 1번에서 우리가 이미 토크를 풀었어요. 토크가 318.309 뉴턴 미터 나왔어요. 이거 풀었기 때문에 유효 장력은 토크 기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유효 장력은 반경 방향으로 이쪽으로 회전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반경이 이렇게 작용하죠. 힘이 반경으로 작용하면 토크가 발생합니다. 그죠? 토크. 따라서 유효 장력은 토크의 관계에서 보면 토크를 반경으로 나눠주면 돼요. 토크를 R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서 R은 2분의 D죠. 따라서 D분의 2로 두고 토크 넣어줍니다. 그래서 2 곱하기 토크 318.309 318.309 곱하기 10에 3승 해줘야 돼요. 왜냐? 밑에 D가 밀리미터니까 요거 10에 3승 밀리미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넣어주시고 직경 D는 원동풀이의 직경은 그림에 나와 있어요. 140mm. 그림도 잘 보셔야 됩니다. 원동풀이 직경 D1이죠. D1 140mm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4547.271 뉴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답을 쓸 때는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셋째 자리까지 해서 올려주는 게 좋아요. 보다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4547 여기 대입해주고 장력비 구해볼게요. 장력비는 상수 그리고 마찰 계수죠. 마찰 계수가 0.2 넣어주세요. 곱하기 가마 도는 각 세타입니다. 세타 1을 넣어줍니다. 세타 1은 163도 163 해주시고 곱하기 180분의 파이 잊지 마세요. 이거 라디안으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 계산기를 이렇게 두둥기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1.766이 나와요. 1.766 여기 넣어줍니다. 4547.271을 유효장력에 4547.271 유효장력에 곱하기 장력비는 1.766 그리고 1.766 마이너스 1 하면
453.657 뭐죠? 이거 뉴턴입니다. 문제 킬로뉴턴으로 구하라. 따라서 소수점 어떻게 돼요? 천자리 올라오죠? 10.45 3은 버리죠. 그래서 킬로 뉴턴이 나옵니다. 소문제 2번에서는 유효 장력과 그리고 긴장치 장력과 이완치 장력의 관계를 보여주고요. 토크와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3번 문제 함께 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베어링 B에 걸리는 하중을 구하라고 했죠. 베어링 B가 어디냐 하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종동풀리의 한쪽입니다. 한쪽 베어링부죠. 양쪽 다 있죠. A부가 있고 B부가 있어요. 그런데 뭐 둘 다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모델링 그림을 보시면 이 종동풀리 쪽에 이 부분이 A 베어링부, 이 부분이 B 베어링부입니다. B 베어링에 걸리는 하중이 있어요. 벨트가 이렇게 회전하죠. 원동이 종동이 이렇게 딸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긴장측 장력 그리고 이 부분에 이완측 장력이 있죠. 따라서 벨트의 장력에 의해서 힘이 이렇게 가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풀리가 받는 힘은 이 베어링이 지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력 RB로 작용합니다. 이 부분은 반력 RA가 되죠. RB를 구하는데 문제 보시면 단 풀리의 자중은 600N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600N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장력과 직각 방향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자 이거 맞지도 않는 말이지만 뭐 개념적인 그죠? 개념에 따라서 푸는 문제니까 그림 보시면 측면에서 이렇게 풀리의 측면 방향 이쪽 방향에서 600N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풀리 자중이라 했어요. 그런데 뭐 그림하고 좀 맞지는 않지만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문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힘의 합력을 구하는 문제예요. 힘의 합력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3번 조금 까다로워도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 베어링 B에 걸리는 하중 반력 RB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걸리는 하중은 요거 풀리의 측면에서 누르는 힘 600N을 하중과 풀리의 2번 풀리라고 두겠습니다. PP2로 두면 이 PP2와 그리고 장력에 의한 합력 F로 두겠습니다. 이 장력에 의한 힘 F와 그리고 측면에서 미는 힘 자 이거 600N은 PP2죠. 이거의 합력 관계를 나타내게 되면 F 값은 이렇게 그리고 풀리를 측면에서 누르는 힘 PP2가 이렇게 작용해요. 작용하면 장력에 의한 합력 F와 PP2의 값은 이렇게 합력으로 나타나고 이게 P가 됩니다. 합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죠. 따라서 이 P는 베어링이 두 군데 있죠. 2로 나누어 주고요. P를 구하기 위해서 합력 P는 루트 씌워주고요. F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PP2의 값은 알고 있어요. 600N인데 그런데 이 장력에 의한 합력 F 값도 구해야 돼요. 장력에 의한 합력 F 값은 이 풀리에서 힘의 관계를 그려볼게요. 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긴장측 장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이완측 장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긴장측 장력과 이완측 장력의 힘의 관계를 나타내서 합력을 그려보면 긴장측 장력 이렇게 갑니다. 이완측 장력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합력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평행하고 길이가 같은 선을 그립니다. 조금 찐다 같지만은 그래서 합력에 의한 힘은 이렇게 돼요. 이게 여기가 긴장측 장력, 여기가 이완측 장력이고 이것은 합력 F가 되죠. 그래서 F를 구하는 공식은 긴장측 장력의 제곱 플러스 이완측 장력의 제곱 플러스 2 긴장측 장력 곱하기 이완측 장력 곱하기 코사인 뭐예요? 여기 세타가 됩니다. 세타. 이 각도 세타는요.
풀리의 중심선 여기에 대해서 요만큼씩 더해진 각도입니다. 요만큼씩. 자, 요게 세타2였죠. 그죠? 세타2였어요. 그런데 세타2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씩 더해졌어요. 각각. 그래서 세타를 만들기 때문에 반반 걸렸죠. 요게 1, 요게 2라 봅시다. 그러면 이완측이 요게 1, 그리고 긴장측이 2가 되겠죠. 1각도와 2각도의 합입니다.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하냐? 세타는 180도죠. 그죠? 180도에서 세타1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세타1. 세타1을 빼버리면 돼요. 세타1을 빼버리면 180도 마이너스 163도죠. 따라서 17도가 됩니다. 17도를 대입을 해줍니다. 따라서 대입을 해주고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긴장측 장력 구했고 이완측 장력 우리 구해야 됩니다. 이완측 장력 TS는 이완측 장력은 긴장측 장력에서 장력비로 나눠주면 되죠. 긴장측 장력과 이완측 장력의 비가 장력비죠. 따라서 긴장측 장력 앞에서 구했습니다. 긴장측 장력 2번에서 구했는데 긴장측 장력은 1453.657이었습니다. 요거를 넣어줘요. 1453.657 나누기 장력비가 1.766이었어요. 따라서 계산을 하면 이완측 장력은 5936.385 뉴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요것도 여기 대입을 해줍니다. 계산하겠습니다. 긴장측 장력 1453.657 1453.657의 제곱 플러스 이완측 장력 5936.385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453.657 곱하기 이완측 장력 5936.385 그리고 공간이 없으니까 곱하기 코사인 17을 해주시고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긴장측 장력과 이완측 장력에 의한 합력 F는 16,223.756 뉴턴이 나와요. 따라서 요거 합력의 제곱에 넣어줍니다. 16,223.756의 제곱 플러스 측면에서 누르는 힘 600N의 제곱 루트를 씌워주면 자 요렇게 합력 P를 구할 수가 있어요. 계산하면 16,234.847 뉴턴 나오죠. 넣어줍니다. 반력값을 구할 때 넣어줘요. 16,234.847을 베링계소 두 개서로 나누어 주면 8,117.42 뉴턴 나옵니다. 자, 3번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지만은 이 합력에 의한 요 기본 개념만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고 자, 직각 방향일 때 합력 요거 그죠? 자, 요 부분이 A, 요 부분이 B라고 보게 되면 이 P를 구하는 것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하고 루트를 씌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도를 가진 경우에는 이 각도를 마지막에 코사인으로 곱해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 공식 있죠. 요 공식. 자, 요 두 개의 공식 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직각 방향의 합력 또는 각도를 가진 방향의 합력을 구하는 이 공식은 항상 많이 쓰는 공식입니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베어링의 동전격 하중 C값을 구하란 말이에요. C값. 3번에서 베어링에 걸리는 하중을 이미 이렇게 구했죠. 그죠? 이거 RB로 놨는데 4번에서는 베어링 하중으로 봐요. 하중. 왜? B값에 걸리는 거는 반력으로 해서 구하면서 이게 하중으로 가죠. 베어링 하중으로. 그리고 베어링의 수명시간은 6만 시간입니다. LH죠. 하중계수 FW는 1.5입니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베어링이 동점격 하중 C는 어떻게 구합니까? 베어링에 걸리는 하중 반력 RB를 하중으로 곱하고 여기 하중 계수 FW 나요. 곱하기 루트를 씌워주면서 여기에 60N은 시간이니까 60이 들어가요. 곱하기 수면시간 LH 나누기 10의 6승을 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6차란 보입니다. 여기에서 베어링 지수 여기에 올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값 대입하겠습니다. 하중값은 8117.42 8117.42N 곱하기 하중계수 1.5 곱하기 자 60 곱하기 회전수 얼마예요? 1200rpm이죠. N 1200 그리고 시간 수명 6만 시간입니다. 곱하기 6만 나누기 10의 6승 10의 6승 해주시고 세제곱 루트를 씌웁니다. 여기에서 베어링 지수가 왜 세제곱이냐? 베어링 지수가 볼일 때 베어링 지수는 3 그리고 이 베어링이 롤러일 때 롤러일 때는 3분의 10이에요. 3에 가까운 숫자가 들어가요. 자, 문제에서는 뭐 볼 베어링이다, 롤러 베어링이다 없어요. 원래 시험 칠 때는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베어링은 볼이다, 뭐 또는 롤러다라고 써줍니다. 자, 우리는 볼로 가정하고 풀었어요. 그래서 세제곱 루트를 씌워주고 계산하면 19만 8,306.61N이 나옵니다. 따라서 19만 8,306.61N을 문제에서 킬로뉴턴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소수점을 천자리로 가져오면 198.3 그리고 반올림 탑니다. 1kN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2년도 2회차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인데 1번, 2번은 크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근데 3번, 4번 이거는 베어링을 합력을 구하면서 3번이 틀리면 4번도 자동으로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합력에 의한 이러한 도시관계를 합력관계를 여러분들은 잘 학습하셔서 이 합력 공식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